안녕하세요. 금융과 경제를 쉽게 이야기하는 시간 이지머니 스토리입니다. 저번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감칠맛 나게 제가 끊었던 부분을 이어서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2008년 금융 대위기 때 실행되었던 통화 정책을 통해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에 대해 같이 알아보기로 했었는데요. 그 전에 잠깐, 여러분 혹시 비둘기 좋아하시나요? 왜 뜬금없이 비둘기냐고요? 그건 바로 오늘의 주제가 비둘기와 매, 그들의 눈치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시사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어느 정도 눈치채셨을 거예요. 모르셨더라도 지금부터 차근차근 요점만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평화의 상징이라고는 하지만 공원에만 나가면 극혐이라는 소리가 저절로 나올 만큼 이 시꺼멓게 때로 몰려다니는 비둘기를 사실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2008년 이후로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전 세계가 이 비둘기를 찾아다녔다고 말씀드리면 믿으시겠어요? 저번 영상에서 연방준비위원회의 연준금, 즉 양적 완화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었죠. 어려운 디테일을 다 쳐내고 깔끔 담백하게 돈을 더 잘 빌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통화 정책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연방준비위원회는 통화 정책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12명의 멤버들이 투표를 해서 결정을 내리는데요. 이 멤버들 중 조금 더 부드러운 통화 정책, 즉 낮은 금리를 오래 유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비둘기에 비유하고, 반대로 빨리 금리를 원 수준대로 복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매에 비유합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은 비유죠? 2008년 위기 때 연준빔, 즉 양적 완화가 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를 했으니까 어쩌면 당연하게도 전 세계의 초점은 이 연준빔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는 것이었죠. 연준빔이 더 이상 경제를 서포트하지 않다면 당연히 시장은 내려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비둘기와 매들이 서로 어떻게 갑론을박하며 통화 정책을 결정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집중했습니다. 여기서 좀 똑똑하게 보일 수 있는 팁 하나 드릴게요. 연방준비위원회가 시장에서 돈을 뺀다는 걸 테이퍼라고 하는데요. 패션 좋아하시는 분들 테이퍼드 핏 아시죠? 그때 쓰이는 그 의미랑 비슷해요. 쉽게 말해서 점점 얄쌍해진다, 우리가 시장 서포트를 위해 넣는 이 돈이 점점 적어진다, 이런 맥락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테이퍼를 시작하면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에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연준이가 제일 싫어하는 거는 애써서 이뤄놓은 이 금융시장의 평화가 테이퍼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다시 사라지는 거거든요. 통화 정책 중 가장 주목을 받았던 점이 이자율에 관한 토론이었는데요. 이자율이 낮은 상태로 유지되면 사람들이 돈을 빌리기도 쉽고 사업을 시작하거나 급전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경제 회복에 유리합니다. 대신 단점으로는 물가가 지나치게 빨리 상승할 수 있어서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점이 있어요. 너무 빨리 해서는 안 되지만 언젠가는 해야 된다. 그런데 또 사람들을 놀래키면 안 된다. 이게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연방준비위원회는 2008년 이후 장장 몇 년에 걸친 비둘기 대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전 세계의 천문학적인 경제 규모가 걸린 일종의 눈치 게임이었어요. 2008년부터 7년 동안이나 제로 금리를 유지해온 연준이는 2015년 12월에 와서야 0.25% 금리를 인상합니다. 얼마나 시장의 눈치를 살폈는지 보여드릴게요. 2015년 1월 정책 발표안에서는 고용자 임금 수치에서 보여지는 물가 상승률이 의미 있는 하락을 보였다 하면서 금리를 유지했고요. 6월 정책 발표안에서는 소비가 어느 정도 회복을 보였지만 아직은 물가 수준이 우리의 장기 목표 수치보다 낮다라고 하면서 금리를 또다시 제로로 유지했습니다. 그 다음 10월 정책 발표안에서는 고용 증가율이 낮아지긴 했지만 노동시장의 문제가 연초보다는 좀 나아졌다라고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했어요. 이제 슬슬 변화를 추구하려는 걸 보이죠? 이렇게 아주 세심하게 조금씩 움직인 뒤에야 대망의 12월 정책 발표안에서 드디어 고용률 증가와 실업률 하락으로 살펴봤을 때 노동시장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라고 말하며 드디어 0.25% 금리 인상을 실행했습니다. 진짜 우리 투자자들도 한 존버한다고들 하지만 7년에 걸친 존버 끝에 경제 회복을 확인하고 금리 인상을 한 연준이도 대단하죠? 이렇게 꽤나 많은 내용을 다뤘는데요. 여기까지 두 줄 요약하자면, 첫째, 연준이의 비둘기와 매들의 언행을 잘 살펴야 한다. 둘째, 연준이는 시장을 놀래키기 싫기 때문에 아주 세심하게 발언을 조정해가며 정책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것이다 입니다. 지금 양적 완화가 시작된 지 2달 정도밖에 안 됐고 금리도 막 제로로 내려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연준이의 2008년 이후 그들의 천천히 가는 이 행적을 보았을 때 당장 양적 완화나 제로금리 정책이 사라질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 영상을 보셨다면 연준이가 금리 인상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아주 작은 단어 선택 혹은 그들이 뉴스에서 언급하는 말이 만약 매에 가까워진다면 그때가 바로 이제 존버 정신을 잠시 걷어놓고 익절을 생각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 이해하시겠죠? 물론 쉽진 않아요. 이건 제가 추후에 하나의 컨텐츠로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다면 빠르게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궁금하시다면 꼭 이지머니 스토리를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